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거친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주도권 다툼 때문에 잠깐의 허니문 기간 역시 사라져버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관련 논란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점령군의 태도를 보이는 이런 식은 참 곤란합니다. 국면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보의식이 희박한 거 아닌가, 그런 또 오해를 가지고 이런 청와대 이전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참으로 저는 미스테리하고요. 물러가는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번째 업무를 이런 식으로 나는 해박 놓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선 불복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갖고 자신들이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청와대 이전 혹은 대통령실의 용산 시대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점입가경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서 얘기했던 이 국민 통합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잠깐의 허니문도 없는 이유, 바로 지방선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그런 만큼 상대방을 향한 말들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란 점을 윤석열 씨의 몸과 마음에 확실히 새겨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망나니들의 장난질에 부서지고 망가지더라도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된 분을 가지고서 저 양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윤석열 씨라고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공개적으로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저 양반이라고 그러고 윤석열 씨라고 합니까? 네, 이렇게 주변의 말들이 거칠어지면서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 점점 멀어지는 듯한데요. 청와대 이전 문제가 결정타가 된 셈인데 어제 대선 바로 다음 날이 가장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도 아침에 전화를 주셨거든요. 예.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좀 전해주시고 정부 인수 문제도 잘 지원하시겠다고 뭐 가까운 시일에 우리 대통령 또 좀 찾아뵈야 될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시간을 좀 내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청와대의 용산 이전을 놓고 가장 큰 이견차를 보이는 부분 바로 안보 공백인데요. 민주당은 안보 공백이 우려가 된다, 국민의힘은 문제없다 다투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이런 논쟁을 벌이면서 보안이 유지돼야 할 우리 안보 시스템이 공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국방위에서는 이런 질의응답 있었는데요. 용산 국방부 내에 지하 벙커 있어요? 좀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지하 벙커 있냐고요? 지하 통로 있어요? 의원님 그런 말씀은 좀 제가 비공개로 해주시거나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아주 적절한 답변입니다. 지금 장관께서도 그 말씀을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법 때문에, 보안 때문에, 안보 때문에. 네, 이 답변을 피한 국방부 장관을 오히려 칭찬을 한 이유, 바로 이 벙커의 위치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기 위해서였을 텐데요. 윤 당선인이 직접 청와대 이전 계획을 설명을 하면서 지하 벙커 위치를 언급한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행동이 군사 기밀 유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김은혜 대변인은요, 광활한 잔디밭을 하나 짚은 게 보안시설 유출이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군 벙커의 위치는 2급 군사 기밀입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언급, 구체성이 좀 떨어지죠. 국방부에 지하 벙커가 있다라는 건 이미 군에서 공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청와대 그리고 국방부 이전 과정에서 유난히 벙커 그리고 유사시 대처 방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공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어제 국방위에서의 또 다른 발언 한번 보시죠. 무슨 유사시 상황이 생기면 국방부 아까 말하는 정책실부터 장관님부터 차관님부터 주요 지휘자들은 국방부 지하로 갑니까? 합참 지하 벙커로 갑니까? 국방부 지하로. 합참 지하 벙커로 가잖아요. 아닙니다. 바꿨습니다. 언제부터 국방부 바꿨어요? 지하를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시가 되면 대풍호 2가 되면 그 강남에 있는 모고치로 이동하시죠. 예.
청와대도 이동하죠. 그래, 다 이동하잖아요. 그 위치도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어차피 지휘부가 모두 이동하니까 집무실 이전하더라도 안보 공백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덕분에 군대를 안 간 저도 군사 지식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다만 이런 정보가 막 노출이 되는 게 바람직한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앞서 보수 논객 조갑재 씨는 청와대 용산 이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할 일이라고 일침을 놨었죠. 국가지휘자인 대통령과 국방지휘자인 국방부 장관이 붙어있을 때 김정은이 미사일, 장사정포, 핵무기로 때리면 동시에 무력화되는데 이런 위험성은 고려했습니까? 합참의장 출신 11명이 반대한 일입니다.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왜 서둘러 합니까? 네, 이번에는 딱 7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발판으로 해서 지방 권력까지 교체하겠다 벼르고 있는데요. 가장 뜨거운 곳은 역시 국민의힘의 텃밭 대구입니다.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곳이죠. 이 대선 후보도 당 지도부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천심사 페널티 규정을 놓고 벌써부터 이 자중 질환에 빠졌는데요. 현역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 이 10%, 또 탈당 후에 출마 이력자는 15%를 감점한다는 규정입니다. 시작부터 25%를 깎고 들어가야 하는 홍준표 의원, 당 운영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오늘도 재차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27년간 당과 흥망성쇠를 함께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벌을 받으면서까지 경선을 해야 합니까? 사욕을 버리고 오로지 당과 나라만 생각하는 지도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네, 이 당 지도부 일단 이준석 대표는 이 공천 페널티 규정 반대를 했다 한 발 물러섰죠. 무기명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홍 의원이 겨냥한 건 아마도 이 라이벌인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을 듯합니다. 김 최고는 이 대표가 페널티에 반대한 건 무소속 출마자에게 이 15%가 아니라 25%를 감점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오히려 자기가 그 비율을 낮췄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첫째, 경선 불복 경력자는 25% 감산, 탈당 경력자 25% 감산, 징계 경력자 25% 감산, 그리고 당원 자격 정지 처분 이상을 받은 징계 경력자 15% 감산, 이런 내용으로 초안을 갖고 왔죠. 자, 그러면 이건 전혀 보도된 것과 정반대인데. 네, 화살을 이 대표로 돌린 건데 가만히 있을 이 대표 아니죠.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사안은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은 원래부터 이 페널티 규정 자체에 반대를 해왔다면서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직격을 했는데요. 이게 뭐 회의록도 다 남아있고 그 회의에 참석한 여러 배석자들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최근 논의가 좀 본인이 대구시장 출마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오해를 사시니까 이 당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께서 취재 과정에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 김어준 씨 방송 좀 그만 나가셔야겠어요. 네,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관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시작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삐걱거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까지 뛰었던 분이신데 네. 25%나 뭐 죄를 지은 것처럼 하는 것이 글쎄 그게 옳은 것이 저는 의문이 좀 있는데요. 어차피 이 부분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재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곳은 경기지사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가 있던 곳인데 민주당이 수성할지 국민의힘이 탈환할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밭이 좋지 않은 곳이다 이런 자체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의 착출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약간 중도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시면 더 국민의힘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이제 좀 보고 있으니까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시면 좋고 또 김용환 전 의원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의 그 심재철, 정병국, 한진규 또 나오시는 많은 분들 하여튼 많이 나와서 막 경선을 좀 격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경기지사 노리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요. 지난 대선 결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호남을 제외하면 이 세종과 제주, 경기만 파란색이죠. 경기지사 수성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출마를 선언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서 안민석, 조정식 의원과 최재성 전 정무수석 등이 거론이 됩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명의 친구, 15년의 친구 안민석이가 이재명을 더 잘 이해하고 이재명이 해왔던 일들을 발전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이재명을 개성하고 이재명을 지키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맞설 수 있는 강한 야권의 지도자. 네,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은 아니지만요. 대선 후보급 주자도 고심 중에 있는 상황이죠.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입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직접 이렇게 손을 잡고 유세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경기도에 오래 거주했다 이런 연고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공통점이 성남시에서 산 경험이 같아요. 저는 그러셨어요? 저는 71년도에 71년요? 네,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철거돼서 가서 천막살이를 했고요. 이 후보는 75년도인가 6년도에 성남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성남은 가장 빈민촌이었거든요. 그런 네, 그런데 벌써 김 대표에 대한 견제도 나왔습니다. 뿌리가 같지 않은데 열매를 같이 맺을 수 있겠냐라는 건데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칫하면은 윤석열처럼 제2의 윤석열이 될 수도 있다. 누가요? 왜냐하면은 누가 그런 얘기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대선을 나왔던 분이지 않습니까? 막 자칫하면은 이게 여우피하다가 호랑이 만나는 것이다. 네, 지방선거 이렇게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 용산 이전과 6월 지방선거 어찌 보면 상관없어 보이는 두 주제가 또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신구 권력 갈등 길어지면 자칫 안보 공백만큼이나 국민들이 마음 줄 곳 없는 마음 공백기 문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와대 이전 공방의 애꿎은 벙커 위치만 공개, D-70 지방선거 놓고 자중질환.